한국의 술 문화 진짜 그 정도로 미친 건가요? 드라마에서 보면 다들 매일같이 술 마시는 것 같던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리고 술 먹고 사고 치면 진짜 형량이 줄어드나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술 문화입니다. 외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 질문은 곧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재미있고 때로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토론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한국을 경험한 여러 외국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에서 회식을 처음 경험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는 문화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상사가 술을 따라주고 건배를 외치며 한꺼번에 술을 들이키는 게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회식의 재미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술 게임도 정말 웃겼어요. 특히 폭탄주라는 걸 처음 마셔봤을 때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근데 또 한 잔 마시면 괜찮더라고요. 리사는 한국의 회식 문화를 신기하게 생각하며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술게임이 회식의 분위기를 한층 더 즐겁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다른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요즘 젊은 세대가 회식 문화를 많이 바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면 술을 마시는 게 거의 당연한 일이었는데 요즘 MZ세대들은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술을 강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식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즐거워진 것 같아요. 가끔 술 대신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노래방에 가거나 보드게임 카페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즐기기도 했죠. 그리고 술을 마실 때도 다양한 술 게임을 통해 분위기가 금방 밝아져요. 눈치 게임이나 딸기 같은 게임들은 처음에는 룰이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금방 익숙해지고 나서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영국에서 온 레이몬드는 한국의 MZ세대가 회식 문화를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변화시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술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식이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고 말하네요. 그렇다면 다음 사람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의 회식 문화에서 조금 불편했던 점은 가끔 너무 자주 회식이 있다는 거였어요. 일본에서도 회식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자주 모이지는 않거든요. 특히 여러 차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것이 좀 힘들었어요. 한두 잔 마시는 건 괜찮지만 2차, 3차까지 가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술자리는 솔직히 좀 버겁더라고요.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문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회식이 너무 늦게까지 이어져서 다음날 일하기가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인기더라고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매번 도망치고 싶었어요. 일본에서 온 사토시는 한국의 회식 문화에서 술자리가 너무 자주 있고 늦게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래방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 조금 부담스러웠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가 회식 문화를 많이 바꿨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술을 마셔야 했던 분위기가 있었다면 요즘은 술을 마시지 않거나 술을 적당히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MZ세대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술을 강요하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보드게임 카페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회식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죠. 그리고 술을 마실 때도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술게임을 통해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것도 한국 회식 문화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딸기 게임을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편으로는 이 게임이 정말 사람들을 웃게 만들더라고요. 술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회식이 많아졌다는 점이 요즘 한국의 회식 문화를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온 한스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회식 문화를 더 건강하고 즐겁게 바꾸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술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회식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사람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한국의 술 게임은 정말 신기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한다는 문화가 없어서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게임을 시작하면 금방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더라고요. 특히 폭탄주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맥주잔에 소주잔을 퐁당 넣는 걸 보고 이게 진짜 맛있을까? 했는데 마셔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웃음 그리고 딸기나 산수, 눈치 게임 같은 단순한 게임들이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것 같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했고 나중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딸기 게임에서 손뼉을 치며 리듬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게 오히려 긴장감을 풀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다들 서로 실수할 때마다 웃고 떠드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얼마나 즐거움을 찾는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게임들은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마리는 한국의 술게임 문화가 프랑스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재미와 사람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힘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웃음을 주는 술게임들이 한국 술 문화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네요. 한국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 중 하나는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술을 마셨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더 엄격하게 다뤄지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술이 면죄부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술이 들어가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지만 그게 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국의 법적 문화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물론 술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사회에서 이런 관습이 생겨난 걸 이해는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온조는 한국에서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법적 관습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캐나다와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이 외국인에게는 매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멕시코에서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회식 문화는 굉장히 독특했어요. 처음엔 회식이 그저 술을 마시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식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팀워크를 강화하고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행사였어요. 그래서 회식에 참여하면서 동료들과 더 가까워졌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은 회식이 너무 자주 있어서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어요. 특히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문화였죠. 하지만 그만큼 술 없이도 회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루이스는 멕시코와는 다른 한국의 회식 문화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식이 너무 자주 있다는 점에서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단점도 언급하네요. 한국의 술 문화는 정말 독특했어요. 호주에서도 술을 마시긴 하지만 한국처럼 술을 마시는데 큰 의미를 두진 않거든요. 특히 회식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일종의 전통처럼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술 문화가 사람들 간의 벽을 허물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술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문화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첫 잔은 원샷 같은 규칙은 처음에는 정말 낯설었거든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호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한국의 술 문화에서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이크는 한국의 술 문화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때로는 술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점과 법적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술 문화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회식에서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대화가 회사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술자리가 단순한 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한국의 술 문화는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물론 술을 마시지 않고도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국에서는 술이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간의 벽을 허물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과음하지 않고 적당히 즐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도 동의해요. 한국에서는 술을 통해서만 나눌 수 있는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특히 회식 자리에서 상사나 동료들과의 거리감이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그 덕분에 일터에서의 긴장감도 줄어들고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술을 마실 때 항상 절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한국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회식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동료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게 된 후로는 회식 문화에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술을 마셔야 한다는 건 아니고 요즘 젊은 세대는 술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술을 마셔야만 동료들과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요즘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회식이 많아졌어요. 그런 변화가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결국 한국의 술 문화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과음으로 인한 문제나 법적인 이슈도 분명히 존재하죠. 개인적으로는 적당히 즐기고 건강한 방식으로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술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고도 이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이 발전하면 좋겠어요. 저도 동의해요. 한국에서 술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술을 마시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죠. 요즘 젊은 세대가 회식 문화를 더 건강하게 바꿔가고 있다는 점은 정말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술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회식 문화가 더 많이 자리 잡기를 기대해요. 맞아요. 한국에서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인 것 같아요. 술 게임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그 나름의 재미와 신기함이 있었고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어요. 다만 항상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또 술이 과하게 강조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술 문화는 처음에는 낯설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좋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특히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이런 경험이 결국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제가 한국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한국의 술게임도 정말 재밌었고 그 덕분에 어색했던 분위기도 쉽게 풀렸던 것 같아요. 회식이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특히 요즘은 회식 문화가 더 자유롭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서 더 좋아요. 물론 과음으로 인한 문제나 법적 이슈가 존재하긴 하지만 한국의 술 문화는 사람들 간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문화를 건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술을 강요하지 않고 각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계속 자리 잡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술 문화는 때로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 간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한국의 술 문화, 그 속에 숨겨진 소통의 힘을 경험해보세요.